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10월 10일 장땡이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휴무 잘 보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잘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주식시장이 아무래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작년 올해 이제 비트코인하고 시장 쭉 시황을 해 드렸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껏 약 90% 이상 잘 맞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4편 5편으로 오늘부터 한 4, 5일 정도는 시장을 총정리해서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점인지 알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저점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 시간 이후에 올해 또 내년에는 어떤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미리 총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좀 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참고해서 모든 주식을 테마주든 급등주든 지수든 삼성전자든 다 비교 분석을 한번들 해보십시오. 비교 분석들을 한번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면 나아가서 우리 개미들이 일보 전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점점 밝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짧고 굵게 이야기하기는 또 그렇고 시간이 한 15분 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그다음 알기 쉽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사람이 뭐 작년부터 했다는데 뭐 그 영상이 뭐 약 400개 정도 되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작년에 이제 유튜브 하기 이전에 미리 글을 올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람 말이 적절하게 잘 맞더라라는 걸 한 번 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나가더라도 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에 우리 개미들이 뭐 동학개미라 그러죠. 뉴스에서는 동학개미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뭐라 그랬느냐, 동학개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유럽이나 뭐 저런데 아프리카나 뭐 사학개미, 뭐 껌둥이 개미, 뭐 쏘리 껌둥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아프리카 개미 뭐 그렇게 뭐 사학개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나,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뜰 때 되면 다 뜹니다. 우리만 뜨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 떠요. 이 시기에. 그럼 우리나라만 동학개미고 그 나라들은 뭐 사학개미입니까? 이렇게 뜰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뜹니다. 전 세계가 뜰 때 모든 주식들이 대다수 나라들이 미국 중심으로 다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제 꼭진지 알았느냐? 1월 11일이에요. 이 날이 꼭지예요. 이 날이 1월 11일, 1월 11일. 그래서 이때 내가 뭐라 그랬느냐? 이 고점을 깨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거든요. 이 고점을 깨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을 조금 더 탈환해서 이걸 이제 헤드앤숄더라 그래요. 헤드앤숄더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헤드앤숄더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죠. 이렇게 이런 걸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고점을 탈환해서 5% 또는 15% 정도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신고점을 깨는 게 맞습니다. 깨는 게 맞지만 이 언저리는 고점을 탈환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에 장은 안 지졌는데, 뭐 남들은 뭐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제 손에 장을 지지냐, 고점이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캔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캔들이 짱대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나 짱대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윗꼬리가 이래 실리는 윗꼬리가 실리는 잠깐만요.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실리는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실리는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실리는 음봉 캔들이 나오거나 또 양봉에서도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실리는 양봉 캔들이 나오거나 이 네 가지 캔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점에서 고점을 탈환하는 신고점을 탈환하는 이 자리가 이런 캔들이 생기면 그 책에 뭐라 나와 있느냐 꼭지를 만들어주는 모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꼭지를 만들어지는 모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꼭지라 이야기를 했느냐, 고점 대비 10% 이상 뜨는 것들은 지금껏 안 쉬어간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과 거래량을 동반 비교하고 시장을 보이 이날이 꼭지였었다라고 감히 장담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부터 왜 그 조심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 차트를 잘 비교 분석해서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유튜브 잠시 열어볼게요. 유튜브 타이틀을 열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차트 볼 때는 내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있네. 차트 볼 때는 연봉, 월봉, 주봉, 일봉순으로 봐라 라고 내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봉성에서는 차트 속에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소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대파 안에서는 큰 금액에서 안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주가가 그 바닥에서 2만원권에서 놀다가 2만원권에서 놀다가 차트를 보니까 이 2만원권 일봉에서는 2만원권이 잘 안 보입니다. 연봉을 놓으니까 여기가 이제 2만원권이라 보면 돼요. 2만원권이라 보는데 연봉이나 월봉을 놓다 보니까 여기서 10만원 또는 15만원 이렇게 와 있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그러면 4배에서 7배 정도가 뜬다는 말이죠. 4배에서 7배 정도가 떠 있다는 것을 월봉 차트에는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수월하게. 근데 일봉 상태에서는 그 2만원권이 보이는 거야. 안 보입니다. 쫙 잡아 당겨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열어보면 모든 종목이, 이건 종합주가 차트지만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에서는 이게 고점이고 이게 바닥이잖아요. 52,000원이 바닥이고 68,000원이 바닥이잖아요. 고점이잖아요. 주봉을 보면 9만원, 야 그냥 10만원이라 볼게요. 10만원, 이게 이제 꼭지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점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럼 조금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월봉을 해보면은 바닥권부터 25,000원대부터 10만원까지 2만원부터 10만원 5배잖아요 5배 그죠.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한 번 정도 이때도 쉬어갔고 이때도 쉬어갈 것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면서 여기서 본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매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자산이 본인들이 1억을 가지고 들고 있다, 뭐 5천만원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이 목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론은 항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상향 10만원 가면 15만원 간다고 떠듭니다. 근데 우리 개미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를 안 했잖아요. 거기에 솔깃솔깃 해가지고 목돈이 들어가 몰빵이 돼가고 수년 동안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 탈환할 때는 자산에 적어도 20%는 안 넘기는 그런 방향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합리화하는 주식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꼭지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내용과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꼭지에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내용이 모든 주식이 다 동일하다는 거. 한번 신꼭지를 이렇게 만들면 주가는 크게 쉽니다. 크게 쉬어갑니다. 크게 쉬어가고 모든 차트 한번 다 보세요. 크게 쉬어가요. 그래서 조심해라고 1년 내도록 떠들었어요. 1년 내도록. 그럼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내용을 뭐 지나가는 소리로 했겠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영상이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박스넷 증권 사이트 보면 박스넷이라는 증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글을 계속 이런 부분을 과거 지표를 그대로 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대사하락장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 5월 21일 이렇게 빠진다고 23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계속 하루 이틀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이건 한번 볼까? 있나? 이건 언제야? 5월 24일이죠. 계속 3000 붕괴된다고 계속 떠듭니다. 기간이 이제 약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글을 뭐 중간중간 쓰다가 안 쓰고 쓰다가 안 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건 언제입니까? 2021년 6월 23일 계속 빠진다 그래서요. IMF도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그 조심하라, 자산관리해라고 떠들어왔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2022년 8월 17일이죠. 계속 23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2300이란 표시는 없는데 계속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2300이라는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봅시다. 적어도 1차 구간 2850 밀리고 반등 3000 언저리, 그리고 2차 2650, 그리고 반등 2800 언저리, 저점은 2300까지 보면 정석인데 내년 2월 전후라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죠. 올해 2월 전후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3000 붕괴된다고. 그러고 나서 1차 구간 2850 빠지면은 3000까지 반등한다. 그것도 정확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 내 자랑 조금만 할게요. 2850까지 빠지고 이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빠지고 3000 언저리까지 반등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3000 언저리까지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많이 하라고 내가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뭐 저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2차 구간 2650까지 빠진다 그랬습니다. 2650 한번 볼게요. 2650 빠졌죠. 그죠? 빠졌죠. 빠지고 이 구간까지 또 반등한다고 또 돼 있으면 한번 볼게요. 지우고 얼마까지 반등돼? 2800 언저리까지 반등한다 돼 있죠. 2800 언저리까지 2800 이 언저리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잖아요. 그죠? 여기 빠져가 여기 이 자리나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수학적인 공식이라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총정리가 시장 총정리를 내가 이제 이번 주에 해드린다 했으니까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제 방송을 보면서 물론 뭐 구독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종목 추천을 지금 많이 안 해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독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제 뜻을 100%는 다 안 따라오겠지만 자기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만 활용 잘해도 앞으로 내년 시장, 올 연말 시장 복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이라서 제 자랑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전달을 시켜 드리는 건데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이겁니다. 단순하게 고점이라는 거는 가그 고점, 이 가그 고점 그 몇 년 동안 흘렀던 주식이 이 고점을 탈환하고 신고점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고점에 따라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었는데 10만 1000원 됐다고 해서 신고점은 아닙니다. 이건 헤드앤숄더라 그 언저리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10만원짜리가
과거에 2만 원 하던 게 적어도 10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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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6만 원짜리가 36 36만 원이 돼 있잖아요. 단기 2년 2, 3년 이내에 36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안 해야 됩니다.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 근거 예를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또 보여드리는가 하면 내가 요걸 좀 얻어먹었던 건데,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고, 요즘 뭐 그 이슈가 나오는 거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어저께 급락을 했는데 이걸 내가 매수를 잡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카카오를 보는 게 낫겠죠. 카카오페이보다. 여러분들한테 몰빵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얘도 상장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연봉으로 볼게요. 상장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2000년도부터 해서 2000년도부터 22년 동안 제일 신고점을 깼어요. 이렇게. 이렇게 신고점. 이 이후에 신고점 탈환하고, 신고점 정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런 캔들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카카오가 여러분들 그 저 17만 원 갈 때 5만 원 간다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내 유튜브 방송에서 빠진다. 적어도 8만 원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8만 원까지는. 적어도 그 이전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만 그런다. 네이버도 이거 빠진다 그랬어요.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도 보면서 설명드렸던 거 몇 년이에요? 2003년부터 우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떴으면 신고점 탈환하고 또 탈환하고, 여기서부터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 더 갈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맞고 안 했으면 20%만 돌렸으면 물려 있어도 지금 이렇게 안 물렸을 겁니다. 결론은 신고점 탈환하는 종목들이 대형 종목들, 부수적으로 테마 종목들 다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20만원 간다고 빠진다고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 여러분들 삼성전자 6만원 깨진다고 1년 내도록 떠들어왔습니다. 1년 내도록 6만원 깨진다고 이런 거를 제가 던지는 이 내용 설명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도 뭐 어떤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문가가 어쩌고, 저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이 보고 경험이 많다는 사람이지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단어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전문가라는 단어 절대 쓰지 말고, 전문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그 많은 경험, 많은 공부를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차트는 다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차트는 다 동일하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신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 헤드앤숄더 나오고 다시 조정. 얘는 내가 분명하게 7만원 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장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하고 지금 아직 그 추세가 다 눌러주진 않았는데, 뭐 얘가 요번에 이제 반대기 나오면 이 안에서 놀겠죠. 이 안에서 아이씨. 이 안에서 놀 겁니다. 이 안에서 놀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는 이 사이로 밀릴 겁니다. 프로비엠. 근데 이 종목 실고 이 종목을 뭐 그거에서 전달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차트가 LN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NF 역시도 지금 이 안에서 놀겠지만 LNF 12만원 갑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요번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해 주는 게,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가 있는 사람, 1000만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20%만 현금화 시켜 놓으세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 그래 20%만 현금화 시켜 놓고 있다가 빠지면 그 20% 여기서 담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1억 넣었는데 8천만 원 가지고 200% 수익 난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 200% 수익 난다 그랬으면 200% 수익 나면 1억 6천이 되잖아요. 4천만 원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여기서 빠지면 20% 가지고 그 원금을 낮추어서 원금을 낮추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30%만이라도 지금도 월봉 차트에서는 얘가 지금 반등이 나와있는 구간인데 떠주면 무조건 20% 30% 현금화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일 1비 하듯이 매일 거래하거나 매일 하면 안 돼요. 기다려서 3개월 6개월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익이 나면 빼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오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주식은, 모든 종합주가 주식은, 모든 테마 주식은, 모든 주식은 고점을 경신하면 무조건 큰 조정이 온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1등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거기서 각각 회사마다 가장 큰 회사를 하나씩만 더 추가적으로 지목해드리고 오늘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그죠? 전기전 삼성전자. 그럼 자동차 회사가 어딥니까?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가 어디가 붙노? 현대차. 자, 현대차를 먼저 보면 현대차하고 포스코도 좀 볼게요. 이 두 종, 포스코 철강회사 아닙니까, 그죠? 포스코 있네. 포스코 홀딩스. 이 두 개만 볼게요. 과거 월봉부터 내가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신고점 깼죠. 여기서부터는 조심하라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느냐? 과거가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예요? 2012년 2012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 2000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지금 빠지잖아요. 신고점 이후에 지금 여기가 26만원인데 이게 얼마예요? 12만원. 60%가 날라갔죠. 60%가 시간이 지나서 더 날라갔죠. 한번 볼까요? 시간이 지나서 더 날라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이제 얼마까지? 8만원까지 왔어요. 8만원까지. 그 연봉으로 보면 더 쉽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 그죠? 더 쉽게 보이겠죠.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이랬다는 거죠. 이건 현재 이제 그러고 나서 신고점을 깨니까 또 추가 조정이 나오잖아. 신고점 탈환 이후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포스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회사 우리나라 제일 크잖아요. 2007년 이후에 76만 5천원 찍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만원이에요. 20만원. 여기까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16만 8천원까지 빠졌습니다. 16만 8천원까지.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16만 8천원. 그럼 몇 프로 손실입니까? 신고점 찍고 매번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계속 우상향. 왜? 우상향 찍고 고점 찍고 이런 부분을 도망갈 자리예요. 이런 부분을. 왜? 도망갈 자리가 뭐냐면 일단 손해를 작게 보고 현금화 최대한씩 기다려라. 어차피 뺀다. 여기도 도망갈 자리죠. 이럴 때 보면 이제 추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죠. 단기적으로 뭐 그 1년 만에 다시 신고점 때리니까 뭐 뉴스에서는 그렇죠. 이제 막 보석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외 뭐 매출이 어쩌고 그런 뉴스가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라도 7할 병을 들고 있네 이랍니다. 186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계속 그러죠. 이 시기 같으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면 이제 추가적인 재력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때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몇 년 지났습니까? 6년 8년 동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신고점을 바라볼 수 없는데 지금 어떠냐? 지금 신고점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2편 3편 4편 5편 가면서 이제 테마주 말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으로 그 포스코 철강회사는 우상향 앞으로 저점을
지금부터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이 자리부터 빠지면 빠질수록 돈이 된다. 큰 돈이 된다. 큰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 모든 주식은 신고점을 깨고 나면 이렇게 빠진다. 크게 빠진다. 크게 빠진다. 고점 대비 절반은 빠지더라. 바닥가 고점 0이고 100이라 그러면 50%까지는 밀리더라. 그 가능성이 90% 이상이더라. 다른 모든 종목이 단기인지 중기인지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지, 단기인지 중기인지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지, 기다리면 손해는 안 보더라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미국 다우는 지금 전일날도 주가가 빠지고 지금 야간 선물하고 있는데 얘들이 0.4% 마이너스 시장이고 0.7%까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일부터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2편, 3편, 4편. 어차피 지금은 지수 볼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개미들이 지금 뭐 현금화 하란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 해서 내가 지금 차트로 나와서 이겨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하튼 2편, 3편, 4편, 5편까지 내년부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월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 감기 안 걸리면서 화요일 11일 화요일부터 파이팅하는 우리 개미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